지금도 그리 다르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런 시절이 분명 있었지요. 아버지가 성을 내면 밥상이 엎어지고 남편 손에 맞아 눈이 퉁퉁 부은 여자가 아이 손목을 끌고 다니던 때였어요. 골목길에 매 맞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옆집 사람들은 귀를 막고 고개를 돌렸지요. 남편은 가부장이었고 이혼은 낙인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대개 아이들 때문에 참고 견뎠어요.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고요. 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사회가 그것을 문제라 부르기 시작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던 세상에선 여자가 맞아도 죄는 여자의 몫이었소. 시집살이가 고되어도 남편, 주먹이 날아와도 입 다물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 했지요. 70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나를 잃어가는 일이었다는 걸 알겠더군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대들에게 벌어진 일이었다면 그대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혹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중풍으로 쓰러져 한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어요. 주먹은 멈췄지만 입은 여전했지요. 이제는 내가 방문을 닫아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라진 거라면 달라진 거겠지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20살이 갓 넘었을 때였지요. 윤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었으니 혼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던 시절이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순이야, 시집 가서는 말 많이 하지 말고 시어른 말씀 잘 들어라 하셨지요. 첫날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는 말순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 낮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안이야. 내가 잘해야 한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요. 남편 박용태는 처음엔 다정했어요. 장사를 나가기 전 밥상머리에서 오늘 뭐하고 지낼 거야? 라고 물어주기도 했고 저녁엔 시장에서 사온 떡을 내밀기도 했지요. 말수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워도 남편만 착하면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첫째가 태어나기 전까지였습니다. 10달을 애타게 기다렸던 첫 아이는 딸이었어요. 산후조리원도 없던 시절 말수는 피로 범벅이 된 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이었지요. 미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그 얼굴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딸이라며? 말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님. 밭이 메말라서 아들이 안 나오는 거야. 다음엔 제대로 낳아야 한다. 남편은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아이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어요. 말수는 그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지요. 둘째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는 이번엔 아들이겠지 하며 말순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또 딸이었어요. 미선이라 이름 붙였지요. 남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들 하나 못 낳는 게 여자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냐? 밥상에 국 한 그릇만 달랑 놓고 반찬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걸 그대로 받아 먹었어요. 미정이와 미선이가 배고프다 울면 자기 밥을 물에 말아 먹였지요. 셋째를 가졌을 때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또 한 번이 출산을 견뎌내야겠다고만 생각했지요. 그리고 예상대로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미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남편은 그날 밤 술을 마시고 돌아와 밥상을 엎었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집이 무슨 집이야. 창피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어. 말수는 쏟아진 밥과 국을 주어 담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정이가 방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겨우 4살이었지요. 엄마, 하고 작게 불렀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자거라. 세 딸은 각자 다르게 자랐습니다. 미정이는 엄마 곁을 맴돌며 심부름을 도맡았어요. 착하고 순한 아이였지요. 미선이는 눈빛이 강했습니다. 왜 아빠는 맨날 화를 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소는 가장 조용했어요. 말없이 엄마 등을 쓰다듬는 아이였지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말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못 낳은 며느리가 무슨 낯짝으로 명절상을 차리냐? 우리 아들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말수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말수는 새 딸이 잠든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자는 아이들, 숨소리만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말수는 생각했지요. 내 탓이라며 다들 말했지만 그게 정말 내 죄였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크자 말수는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긴 했지만 늘 불평이었지요. 아들도 없는 주제에 밖으로만 쏘다니냐? 말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어야 아이들 밥이라도 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공장 일은 고됐습니다. 손끝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집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여기선 욕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을 때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옆 작업대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말순 씨, 요즘 남편분이시네. 다방에 자주 보이던데 혹시 알아?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아니,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말순의 머릿속엔 그 말이 맴돌았어요. 남편은 요즘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고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곤 했지요. 향수 냄새가 났던 적도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말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각이었지요.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을 때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사실이죠? 남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뭐? 사람들이 봤다고 하더군요. 시내 다방에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말순의 뺨을 후려쳤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지요. 말순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들 못 낳은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려. 네가 제 구실을 했으면 내가 밖을 쏘다니겠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배를, 어깨를, 머리를 가리지 않았어요. 말수는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틈 사이로 6살 미선이의 눈이 보였습니다. 크게 떠진 눈, 떨리는 입술.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가 보지마 하고 입모양으로만 말했지요. 옆방에서 미소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남편은 그제야 발을 멈췄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순을 내려다봤지요. 다음엔 입 조심해.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났고 눈두덩이 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쑤셨지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아이들이 울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어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지요. 미정이가 엄마 얼굴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지만 말수는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넘어졌어. 괜찮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말순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여자가 미련해서 그렇지? 남자 돌보는 것도 능력이야. 내가 잘했으면 맞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냄비에서 끓고 있는 국을 저었지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데웠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끓는 냄비로 향했어요. 그 안에 무언가를 넣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저 뚜껑을 덮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르게 반응했어요. 미정이는 엄마 곁에서 심부름을 더 많이 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지요. 미선이는 말이 없어졌어요. 눈빛만 더 강해졌지요.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소는 엄마 등에 매달려 울었어요. 엄마, 아프지? 말수는 아이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저 아이들이 굶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을 납득시키며 하루하루를 견뎠지요.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이유도 필요 없었어요. 기분이 나쁘면 때렸고, 술을 마시면 때렸고, 일이 안 풀리면 때렸지요. 말수는 맞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이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지막은 오지 않았어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문을 발로 차며 들어서더니 밥상을 찾았지요. 밥은 어딨어? 말순이. 부엌으로 가려는데 남편이 먼저 목침을 집어 던졌습니다. 목침이 말순의 머리를 맞췄어요. 말순이 쓰러지자 남편은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 하지 마세요. 미선이가 달려들어 아버지 다리를 붙잡았어요. 남편은 미선을 밀쳐냈지요. 아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들이 다쳤어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일어나 미소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소는 너무 놀라 울지도 못하고 떨고만 있었지요. 미정이와 미선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 나간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맨발로 뛰었어요. 아이들을 끌고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지요. 어디로 가야 할까? 친정? 아니, 친정 아버지도 시집간 딸은 죽어도 시집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파출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당직 순경이 놀라 일어섰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이 차고 몸이 떨렸지요. 입술이 터져 말이 새어나갔습니다. 남편이 죽일 것 같아요. 순경은 최 형사를 불렀습니다. 50대 중반의 형사가 나왔어요. 인상은 나쁘지 않았지요. 말순의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애구머니, 형님이 좀 과하긴 했네요. 말순은 간신히 말했어요. 맞아 죽을까봐 왔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최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백이라잖아요.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야지. 이렇게 나오시면 형님 체면이 어떻게 돼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죽을 것 같다니까요. 죽을 정도면 병원 가셔야지. 여기가 병원입니까? 그리고 남편한테 맞았다고 신고하면
동네에 소문 나고 형님도 직장 다니기 힘들어져요. 애들도 생각하셔야죠.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다시 흘렀지요. 그럼 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최 형사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일단 진정하시고 돌아가세요. 제가 형님한테 잘 말해 놓을게요. 술 좀 그만 드시고 부인한테 손 좀 대지 말라고요. 그 정도면 되잖아요? 안 돼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변했어요. 그래도 그게 최선이에요. 법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집안일까지 경찰이 나서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말수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법도 경찰도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지요. 그럼 전 그냥 맞고 살라는 거예요? 최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단 진정하세요 하며 경찰차 뒷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차가 집 앞에 멈췄어요. 불이 꺼진 집, 문 앞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지요. 남편의 얼굴은 차가웠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최 형사가 차에서 내려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형님, 오늘은 좀 과하셨어요. 앞으로는 손 좀 조심하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래요. 술이 문제지. 부인도 집안일밖에 떠벌리지 말고요. 애들도 있는데 체면 좀 차립시다. 말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을 찔렀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남자 체면 구기면 여자가 오래 못 살아. 미선이가 울며 엄마 치마를 붙잡았어요. 엄마, 무서워. 말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작은 몸. 말순 자신도 떨리고 있었지요. 세상의 기대도, 법의 기대도 결국 여잔 혼자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부엌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기분이었지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이 뒤에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어제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미안하다. 말수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계속했지요. 진짜야.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밥이 차갑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말순이 뜨겁게 데우려 하자 그릇을 던져버렸어요. 뜨거운 밥을 차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또 맞았어요. 이번엔 코피가 났지요.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피를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울음을 삼켰어요. 다음 날 또 사과했습니다. 어제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미안해. 진짜 마지막이야. 말수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으니까요. 구타와 사과,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론 한 달에 두세 번. 이유는 매번 달랐어요. 밥이 맛없다고, 집안이 더럽다고, 옷이 구겨졌다고, 말대꾸를 했다고. 핑계는 얼마든지 있었지요. 아이들은 각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미정이는 12살이 됐어요. 어느 날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엄마 아빠도 불쌍한 거 아닐까? 회사에서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말순은 아이를 바라봤어요. 착한 아이였지요.
너무 착해서 문제였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미선이는 달랐어요. 10살이 된 미선이는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또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이 집은 지옥이야. 난 여기서 못 살아. 말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선아, 참아라. 조금만 더 크면 언제까지요? 엄마는 언제까지 참을 거예요?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소는 가장 어렸지만 가장 슬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나가자. 셋이서 살자.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소야, 엄마가 나가면 너희가 어떻게 학교를 다니니? 밥은 어떻게 먹고? 아이는 울었습니다. 밥 안 먹어도 돼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말수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선이는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해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지요. 떠나는 날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와요, 제발.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정이랑 미소가 아직 어려. 엄마가 있어야 해. 언제까지 희생할 거예요? 미선이는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어요. 엄마, 전 엄마를 이해 못하겠어요. 하지만 사랑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텅 빈 방을 바라봤어요. 미선이의 작은 책상, 접힌 이불. 아이가 떠난 자리는 쓸쓸했지요. 그날 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제대로 키워서 애가 집을 나갔나? 이게 다 내 탓이야. 주먹이 날아왔어요. 말수는 맞았습니다. 이젠 익숙했지요. 미정이와 미소는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으면 저 애들이라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것이 말순의 선택이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인내. 아니, 인질이 된 삶이었지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됐지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은 어렵습니다. 집에서 돌봐야 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쪽 팔로 몸을 끌어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걷는 건 불가능했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지요. 주먹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입은 여전했어요. 물 좀 줘. 이년아, 귀도 막혔냐?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을 떠다 탁자에 툭 놓고 방문을 닫아버렸지요. 야, 어디가? 내가 말하는데? 문 너머로 욕설이 들렸지만 말수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소리를 조금 크게 틀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묻혔지요.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미정이가 왔어요. 50에 가까운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착한 딸이었지요. 엄마, 아버지 좀 잘 챙겨드려야지. 그래도 아버지인데. 말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챙긴다. 밥 주고 물 주고 있어. 그게 아니라 좀 더 따뜻하게. 이정아, 말순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40년을 맞아봤니? 안 맞아봤으면 말하지 마. 미정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며칠 후 미선이가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 방문을 힐끗 보더니 말순에게 말했지요. 엄마, 왜 아직도 돌봐줘요? 요양원 보내요. 그럴 돈이 어딨니? 제가 보탤게요. 엄마, 사람은 안 바뀌어요. 늙어서 약해졌다고 착해지는 거 아니에요. 엄마 인생 좀 사세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미선이는 한숨을 쉬었지요. 미소는 주말마다 찾아왔어요. 엄마와 함께 장을 보고 밥을 해 먹었지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그럼 왜? 미소야. 말순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기준으로 하는 거야. 내가 감당할 만큼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말순이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남편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지요. 말순아,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을 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젊을 때 구박했던 건 미안했어. 말순의 발이 멈췄어요. 진짜야.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화가 나면 참질 못했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했지. 말순은 천천히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늙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힘없는 눈빛. 한때 주먹을 휘두르던 그 팔은 이제 이불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지요. 말순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40년 전에 했어야죠. 이제 난 내 몫을 살아요. 당신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럴 마음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넌 왜 날 돌봐주는 거야?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지요. 당신이 남편이라서가 아니에요. 제 딸의 아버지였던 사람이라서. 최소한만 돌보는 겁니다. 그것도 제 선택이에요.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양심을 위한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고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지요. 미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아버지는요? 먹였지. 걱정 마. 엄마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갈게요. 말순은 작게 웃었어요. 고맙다, 미소야. 전화를 끊고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평생을 맞고 살았어요. 참고 견디고 외면당했지요. 이제 남편은 늙어 누워 있고 자신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대로 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도 방문을 닫는 것도 모두 자신이 정한 일이었지요. 이제야 내 인생이 조금은 내 것 같구나. 말순은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남편은 겨울에 죽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이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남편은 누워 있었지요. 평소처럼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지요. 그저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딸들에게도 연락했지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어요. 남편의 옛 직장 동료 몇 명, 동네 이웃 몇 명. 그게 전부였지요. 말순은 상주석에 앉아 묵묵히 절을 받았습니다. 세 딸이 모였어요. 미정이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상복을 입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챙기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 물 좀 드세요. 엄마 좀 쉬세요. 착한 딸이었지요. 어느 순간 미정이가 영정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사셨어요? 말순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는 아버지를 용서한 걸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채 보낸 걸까요? 말순은 알 수 없었어요. 미선이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상복도 입지 않았어요. 검은 옷만 걸치고 왔지요. 영정 앞에 섰을 때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난 아버지 없어. 옆에 있던 미정이가 놀라 돌아봤지요. 언니, 난 진심이야.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 그냥 엄마를 괴롭힌 사람일 뿐이야. 미정이는 울먹였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 너한테는 아버지였을지 몰라. 나한텐 아니었어. 미선이는 영정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담배를 피우러 가는 뒷모습이 쓸쓸했지요. 미소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지요. 말순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슬프세요?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홀가분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고요했어요. 딸들도 각자 자리에 누웠지요. 말순은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 속의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감긴 눈. 한때는 주먹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순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생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이 끝났다는 그 무게감 때문이었지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아들 없다고 세상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만 내며 살았으니. 말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때릴 이유는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 상처 줄 이유도 아니었고요. 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서로 그만 괴롭힙시다. 저승에선 편히 쉬세요. 말순은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미소가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지요. 엄마, 말순은 딸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미소야, 이제 됐어. 다 끝났어.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장례식장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어요. 사흘 후 발인을 했습니다. 관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말순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세 딸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미정이는 울었고 미선이는 무표정했고 미소는 엄마 손을 잡았지요. 화장장에서 돌아올 때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지요. 70평생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미워했던 사람, 두려웠던 사람, 그리고 끝내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없었어요. 말순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말순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짐 싼다. 이 집 나간다. 세 딸이 모였어요. 미정이가 놀라 물었지요. 엄마 갑자기 왜요? 여기가 엄마 집인데.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니었어. 그냥 갇혀 있던 곳이지. 미선이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도시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얻을 거야. 혼자 살 만한 곳으로. 미소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말순은 딸을 바라봤어요. 막내딸. 평생 엄마 걱정만 했던 아이. 미소야, 넌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도 이제 혼자 사시잖아요. 저도 같이 있고 싶어요. 말순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함께 가자. 이사는 간단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첩 하나, 낡은 이불. 그게 전부였지요. 집안을 둘러보니 40년이 넘는 세월이 그곳에 스며 있었지만 말수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다 두고 가요. 새로 사면 되니까. 미소와 함께 도시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지요.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그 햇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내 공간이 생겼구나. 첫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도 물건 던지는 소리도 없었지요. 그저 고요했습니다.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나를 잃는 일이었다는 걸.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지요. 세 딸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정이는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아버지 편만 들었던 것 같아서. 상담사는 말했지요. 그것도 생존 방식이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미정이는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조 모임에서 활동했어요. 저도 겪었어요. 아버지한테 맞는 엄마를 보며 자랐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선이는 조금씩 치유됐지요. 엄마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용서도요. 미소는 엄마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꿨습니다. 원룸 옥상에 화분을 놓고 상추며 고추며 심었어요. 말수는 흙을 만지며 웃었지요.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엄마, 재밌어요? 응, 재밌다.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세 딸이 모두 엄마를 찾아왔어요. 좁은 원룸에서 함께 밥을 해 먹었지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전을 부치고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미정이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편해. 처음으로 편한 것 같아.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엄마. 미소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말수는 세 딸을 바라봤습니다.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지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버텼어. 고맙다. 밤이 깊었어요. 딸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말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78배 나이에 비로소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미소와 함께 살고 있어요. 텃밭은 더 커졌고 이웃들과 나눠 먹을 만큼 채소가 자랐지요. 말수는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나이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 돌아가셨다며? 응, 작년에. 많이 슬프셨겠어. 말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슬펐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지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순 없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뭐.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말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지요. 20살의 자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 그땐 몰랐어요. 그 사진 속 여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말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행복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됐어요. 늦었지만 자신의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세 딸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상담을 계속 받으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미선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으며 미소는 엄마 곁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순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미련하다 했지만 누군가는 이걸 용기라 불렀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창밖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지요. 말수는 미소 지으며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자신만의 하루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기억을 흔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의 용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